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뭐 벌써 지기현 얘기로 지금 댓글창이 가득합니다. 가장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인 거는 뭐 저도 잘 압니다. 예, 승재님께서 현직 대법관도 술 접대 제보 확보.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해요.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술값으로 날린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형진님, 기자들도 그렇게 접대 많이 받는다는데 검찰, 판사, 기자들 제대로 털었으면 하네요. 털어야 될 겁니다. 참고로 법조 출입을 하는 모 기자, 여러분들이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금방 아실 분인데, 그 친구는 검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룸살롱 간 얘기부터 꺼냅디다. 그 자리에 누가 있던 별로 상관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옆에 여기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무시하고 검사랑 룸사롱 돌아다닌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여기자들이 항의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당시 검사가 나중에 이제 그 고검장까지 된 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대검찰청 부장, 그러니까 대검장청에 있는 부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검사장급이죠. 검사장급 검사였는데 그 사람을 탁 보자마자 아유 검사장님 언제 저랑 강남 바닥을 헤매고 돌아다닌 거 기억하시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장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그 얘기는 서로에 대한 약점이 되는데 허허허허 하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예, 참 많이 먹습니다. 예. 자, 자세한 얘기는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40% 초반에 있다가 45%를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많은 조사에서 50%를 넘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50%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도 있으나 중도층의 경우는 이미 50%가 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미 지난달 하순경에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바가 있죠. 당시 리얼미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서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죠. 특히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1대1 구조인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50%가 넘는 지지율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민주당 당내에 경선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데 이 50%가 넘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재명 지지율 50% 넘어섰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죠. 오늘이죠. 오늘 발표가 됐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51%, 김문수 29%, 이준석 8%입니다. 김문수는 30%를 넘지 않은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미 51%를 넘어섰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여론조사, 그 지지율 추이도 쭉 함께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당선된 직후에 지지율이 38%에서 51%로 껑충 뛰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30%대, 37, 8%대를 머물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지율이 51%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은 김문수의 경우도 비슷한데 김문수의 경우도 29%까지 올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의 경우는 지가 다른 후보들을 다 제끼고 당 대표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의 추이가 조금 그렇죠. 29%밖에 안 됩니다. 30%가 넘어가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30%를 넘지 못하는 걸로 봐서 경쟁력 글쎄 이게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한덕수가 사라진 표를 김문수가 그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모두 지지율이 조금씩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껑충 뛰어 올라서 이미 절반을 넘어선 상태죠. 자, 제발 이 상태로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죠? 자, 여기서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자, 서울은 이재명 대표가 50%입니다. 뭐 그럴만하죠. 경기도와 인천은 55%,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은 46%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41%예요. 41%.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에서 41%가 나올까요? 자, 김문수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34%를 기록하고 있죠. 자, 영남권에서 이렇게 득표율이 높다라는 것,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김문수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놀랍게도 대구 경북조차도 부산 경남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른바 중도 민심입니다.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민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중도층의 민심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52% 나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재명 지지도가 22%까지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22. 자, 진보층에서는 뭐 84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중도층 지지율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표를 그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52대 20대 12. 중도층 민심이 현재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중도층이 52%가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미 흐름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른바 그 보수 쪽에 많이 보수 과포집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미 결과가 끝났다, 뭐 결론은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0%를 넘은 아마 세 번째 여론조사 정도 될 겁니다. 갤럽에서도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결과로 리얼미터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1.9%, 무려 52%에 달합니다. 김문수가 33%입니다만 뭐 글쎄 큰 의미가 없죠. 30%든 29%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등이 51%인데 52%인데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는 50%가 넘는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오늘 이 KBS를 통해서 발표된 것인데요.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7%가 나왔습니다. 좀 낮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52%와 47% 둘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지율은 50%를 넘나들고 있는데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 리서치인데요. 한국 리서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46%로 했습니다. KBS 쪽 좀 그죠? 앞에 보여드렸던 게 이게 이제 코리아 리서치, 이건 MBC죠. MBC는 47%가 나왔고 KBS는 46%가 나왔네. 확실히 보면은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46%의 경우는 앞서 리얼미터 결과 비교해 볼 때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글쎄. KBS가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체로 보면 요즘에 KBS 쪽에서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낮게 나옵니다. 유독 좀 심해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 그런 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누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편차를 보인다. 뭐 그런 거겠죠. 자, KBS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49.3%를 기록한 한겨레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14일입니다. 49.3%니까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50% 선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 민심은 51.8%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거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46까지 떨어지는데 중도층 민심을 들어보면은 엇비슷하게 다 50%를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고질병이 보수 과포집인데 보수 과포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도층 민심은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중도층 민심은 다 50% 위쪽이거나 50% 살짝 아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은 거의 이미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보수 과포집 때문에 전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전체 지지도를 살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보수 과포집을 제외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을 수집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MBS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게요. MBS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49%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MBS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68%가 이재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68%, 그러니까 70%죠. 이미 70%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쯤 되면 결과가 나왔다.
이미 결론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0%를 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있으나 이게 이른바 보수 과포집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만약에 이 보수 과포집을 교정을 해서 보정을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도층의 지지율인데 중도층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했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든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중도층의 선택이 거의 그대로 최종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가 크게 어긋났다고 합니다만 중도층에서 투표한 것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보수 과포집 요 현상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도층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은 50%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50% 지지율을 넘긴 거는 사실 4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 이제 국힘당에서는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한동훈, 홍준표 다 있을 때요. 다 여론조사를 놓고 돌려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2%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달 중순에 이미 나온 거였죠. 당시에 소위 말하는 3자 대결을 해봤는데 3자 대결을 해보니까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그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미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미 지금은 요 상황인 거죠. 요 상황. 근데 다만 김문수가 이때에 비해서는 자기 지지율을 좀 끌어올린 걸로 보이네요. 그때는 20%에 그쳤는데 요새는 이제 한 27, 8%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뭐 5.9%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이준석은 이번에 지가 당선된다라는 생각보다 차기 혹은 차차기를 노리고 나온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대선을 처음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처음 한번 나가서 대선 후보급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나가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움직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을 55%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50% 간 넘고 있는데 최종 득표율은 55%일 거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과도한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대에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 자, 여론조사를 할 때 없다, 무응답 이게 한 16% 정도 나와요. 15에서 16, 많이 나오면 18%도 나오는데 이거를 투표율로 계산해 보면은 한 80% 정도의 투표율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지지 후보를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서는 이 17% 정도가 아예 계산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84% 가지고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45%만 넘어가도 최종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50%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5%는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득표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지금 벌써부터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득표율만 하더라도 55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름, 없다, 무응답 이런 분들은 실제 투표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빼고 이제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45%만 넘어가면은 50%가 훌쩍 넘고 만약에 지금처럼 50% 정도의 지지율이라면은 당연히 55%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도 조금 안심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안심되시죠?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적폐 세력이 준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선거에서 패한 뒤에도 정권을 순순히 물려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브라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보니소우인가요? 보나소우예요. 보나소우. 예. 보나소우가 정권을 안 줘요.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정권 운영이 힘들었던 좀 기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뭐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KMK님께서는 경호가 우선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경호가 최우선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문수 지지율이요, 39%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 근방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국힘당도 자기들 지지층들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40%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국힘당 표가 적어도 37, 8%는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가 결집되기만 하면은 적어도 그 정도 표는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은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상황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시라. 꼭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